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일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위기감이 급습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지지율이 갑자기 주춤해졌고 비명행사 공천으로 바닥을 헤매던 민주당이 공천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좌파들이 결집하면서 곳곳에서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일주일 만에 20%가 넘는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는 등 압승 분위기가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사기를 북돋우고 나섰고 당내 기류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지지율 급변동 현상에서도 보았지만 대선과 달리 총선은 개별 선거구의 대결이므로 한순간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치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목표 의석을 153석 등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이것도 힘들게 역전 분위기를 잡은 만큼 그 기운을 굳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 즉 뚜렷한 주관 없이 대세를 따르려는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회가 왔을 때 지지층을 최대한 넓혀 놓겠다,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앞서 나간다고 확신할 경우 큰 소리를 치기보다는 몸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역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승기를 잡은 것이 아니고 승기를 잡고 싶다, 이런 의지 표현일 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나선 것도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평택병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우리는 어려운 사정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해볼 만한 게임을 만들었다. 이길 수 있다라면서 총선 위기론을 일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달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승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승리, 국민의 전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나가자는 말씀드린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될 것인가 전진하게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대한민국을 후진하게 하는 이재명과 조국, 통진당, 아류 같은 후진 세력들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면서 거듭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자기 주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허점투성이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허점만 잘 파고들어도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자신과 정진상, 김용 이런 자신의 측근들을 변호하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을 모두 공천을 줬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죠. 또 이재명 호위병으로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 출신 인사들과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들도 대거 공천을 줬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을 위한 공천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공천을 하다 보니 서울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는 자기가 방문한 동네의 이름도 모른다는 핀잔을 받더니 급기야 다른 옆 지역구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낙하산 공천을 하다 보니 지리를 모르는 후보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남의 지역구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반면 비명 친문 인사들은 싹쓸이 당하다시피 낙천해서 줄줄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 행사 공천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재명은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에게 끝까지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있죠. 전략 경선을 하겠다면서 강북을이 아닌 전국의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공천 여부를 묻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경선 방식을 현재의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권리당원 70%, 전국 권리당원 70%, 지역 권리당원 30%로 바꾸겠다고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강북을 후보를 선출하는데 왜 전국의 권리당원이 동원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와도 막무가내입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에게는 절대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마음속으로 강북을 후보를 점지해 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친명 횡재 후보가 조만간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전차를 몰고 가서 저 비겁자들의 대가리를 뽀개버리자 이렇게 막말을 한 친명계 김우영 서울 은평을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우영 후보자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노무현 씨가 참 역겹다 이렇게 말했던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 내분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을 불량품이자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주고도 당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내 새끼 챙기기에 나서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노계와 맥을 같이 하는 친문계 인사들 당연히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겠죠. 친문계 대표 주자격으로 공천 갈등에서 참패를 당하고 당 잔류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 대표와 지도부 일부를 향해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결심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은 SNS에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을 매국노라고 부른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라고 합니다. 지난 일인이 잊어야 합니까? 그렇지만 잊지 못하겠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다라면서 당 지도부에 부디 민주당의 가치와 명예를 지켜주기 바란다.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총리는 민주당에 몸담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도 당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을 사실상 배제한 결정이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양문석, 김우영 등 막말 논란 후보들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사선 의원의 김상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두렵나? 민주당을 기어이 완벽한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총선의 목표냐라고 비난했고 적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부 경선과 관련해서도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술 더 떠서 지금까지처럼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 기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으니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김부겸 위원장이 걱정해도 오불관언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총선 압승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신당은 또 어떻습니까? 20대들의 조국신당 지지율은 0%입니다. 30대들도 1일 1%에서 3%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국은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조국이 범죄 혐의자들과 함께 비례정당을 창당해서 국회 의석을 몰아가겠다는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네들의 입시 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이 입시 기회 균등을 외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젊은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반성과 자숙은커녕 자신을 정치 탄압받는 투사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 지금 젊은이들이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좌파들은 허점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길 수 없느냐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인 것입니다. 지금 한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총선이 불과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파구를 찾을 시간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감옥에 가야 할 이재명이 다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고삐를 더욱 다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